안녕하세요. 터키 황제입니다. 주말에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일이 좀 있어서 오늘에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FOMC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파월이 헛소리를 좀 해주는 바람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칼을 꽂아버렸는데 이걸 포함해서 지난주에 경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사라진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과거에는 유망했지만 지금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얘기하려고 찾아준 것들이 좀 더 남아있더라고요. 아까우니까 마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왁스가 대세지만 예전에는 무스를 썼었고 그 뒤로는 젤을 썼었습니다.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저는 제 세대인데 지금은 왁스만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야 수업 시간에 노트북을 쓰기도 하고 하다못해 프로젝트를 쓰겠지만 예전에는 OTP 필름이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5G 스마트폰이지만 예전에는 컬러도 안 되는 폰을 썼었고 그전에는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CT폰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갓보드만 쓰던 카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죠. 아직도 삐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장점은 적어도 이상한 링크를 클릭을 해서 피싱 당하는 일은 없다는 정도가 있겠죠. 어릴 때는 필름 카메라를 썼었고 그래서 한 번씩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으로 인화를 했었습니다. 25분 완성 이런 식으로 금방 인화가 된다고 광고도 있었고요. 요즘이야 디카도 잘 안 쓰고 폰카가 메인이니까 이런 사진관들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라인드 채용이 늘어나면서 증명사진도 점점 안 찍는 분위기라서 매출이 더 줄었다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졌겠죠. 제가 초딩일 때는 웅변학원이나 주산학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판으로 계산하는 가게도 있었고요. 저는 웅변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때 배웠던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몇 년 전에 음리자를 습리자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음리자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뇌리 강하게 박혔던 건데 근데 지금도 아직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씁니다가 아니라 읍니다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요새는 무선이 대세입니다. 예전에는 유선 마우스, 유선 이어폰을 썼었는데 점점 이런 것도 사장되는 분위기고요. 일본은 아직도 열쇠 문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마트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대문집에서 살았었는데 엄마가 외출하면서 우편함 같은 곳에 열쇠를 넣어두면 하기로 했을 때 아무도 없으면 이런 곳에서 열쇠 찾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도 연탄 보일러 써봤었는데 나중에 기름 보일러로 바뀌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편해졌었습니다. 지금이야 가스보일러가 대세죠. 그런데 연탄에서 기름에서 가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한때는 대세였지만 이제는 없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추억의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열쇠점이라거나 연탄보일러 같은 것들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라면 추억이 문제일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 우리 가족에게 적절한 리딩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고 부동산이나 주식부터 해서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추가로 더 많이 빠진 걸로 보이는 거고요. 물론 억울한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을 인해서 자산 시장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고요. 하지만 세계 경제 추세가 어떻건 개인들은 정부의 어떤 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을 했고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자산이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값이 몇 억씩 빠지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중립을 유지할까요? 이번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재건축을 풀어서 공급을 늘려줄 걸로 기대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번 정부는 24년쯤에나 대책을 발표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집값이 내려가는 중에 괜히 재건축을 풀었다가 역풍이 불까봐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적절한 립 서비스도 없이 오히려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은 집값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멘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기대한 사람들, 특히나 일기 신도시 쪽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집값이 떨어졌지만 윤석열 정부가 신도시에 재건축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걸 믿고서 올 상반기 분당 쪽이나 이런 곳에 집을 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샀던 집은 지금 많이 빠졌겠죠? 전 지역에 다 빠지고 있지만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이 빠져서 추가로 더 큰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 사람은 정부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식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것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시 정지를 했었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자산이 줄어든 사람들이 지지를 계속할 일은 없습니다. 당장 대만 같은 경우만 해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서 자금 유입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대로 계속 지지 기반을 잃게 된다면 이번 이태원 사태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커버 쳐주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총선은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음번에는 다시 진보 세력이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전 정부의 주도 업종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이 떴고 원전이 망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는 원전이 뜨니까 당연히 태양광이 망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진보 세력이 잡는다면 우리는 태양광 쪽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보 세력이 잡게 되면 다시 부동산 펌핑이 올 수도 있으니까 무주택자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FOMC 발표 전에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었고 성급한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고 전 세계에서 불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물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입장에 힘이 더 실렸었습니다. 더구나 11월 8일 그러니까 내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월이 선거를 감안해서라도 유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0.75를 올린 건 예상했던 거고 중요한 건 12월에 얼마를 올릴지가 관건이었는데 0.75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올릴 거라고 강하게 발언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을 정말 재수없게 보는데 이번에는 선을 심하게 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는 일시적으로 했던 사람이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풀릴 때 미리미리 금리 인상을 취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인플레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유동성을 축소한과 동시에 금리를 올려버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올려버리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심하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렇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마트에 가보면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없습니다. 투자 시장이 망하고 있는 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없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재테크란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으면서 적금 금리가 올라봤자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겠죠. 대신에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 시기에 불을 더 축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많으니까 금매로 넣은 부동산도 지울 수 있을 거고 예금으로 현금을 더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50억 정도 있는 이런 사람이 50억짜리 예금을 들고 예금 금리가 5%만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추가로 받는 이자가 2억 5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 전세 보증금 6억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어난 이자 수억 2억 5천으로 집을 사고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5천만 원으로 복비 같은 걸 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되는 거죠. 서면대로 이런 일이 없겠죠. 기껏해야 예금에 5천 정도 넣을 수 있을 건데 그래봤자 5% 늘어나면 1년에 250만 원 정도 이자만 더 받을 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꼴이죠. 그러면 늘어나는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비용, 장보기 물가, 밥상 물가를 감안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이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대처 방안은 뭐냐고 묻는다면 존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너무 안 쳤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싸게 나온 경우에만 진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뻔한 소리긴 하지만 이것밖에는 현실적인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공모주 투자가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장에서 공모주 투자도 조심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행한 거 말고 몇 년 전에도 공모주가 떴었는데 그때 한번 혹해서 몇 번 들어갔었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모주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번 유행에서도 사람들 중에는 공모주만 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11월은 계속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연말 연초에 러시아가 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파월이 저렇게 질러버렸기 때문에 전쟁 종결 같은 명분이 없는 이상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거로 보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계 전만 책을 주문했고 노트북도 새로 샀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지갑이나 디코 같은 게 현재 노트북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존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 날 것 대비를 해서 새로운 노트북에도 메타마스크 같은 거 다 세팅해 둘 생각이고요. 지금처럼 투자가 재미없을 때 이런 단순 노가다 작업을 해둘 생각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던데 자산시장도 당분간 더 추워질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